아이들 용돈 얼마씩 주고 계시나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제 딸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8,000원씩 받고 있었는데요. 중학생이 되면서 자꾸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8,000원이면 친구들과 한번 어울리거나 편의점에서 간식 2번만 사 먹으면 없어지는 금액이긴 해요. 수학학원에서 보강을 하면 학원이나 편의점에서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사 먹으면 4,000원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용돈 올려주는 기준. 그래서 용돈을 얼마나 올려줘야 하나 남편과 상의를 해봤어요. 저는 경제관념이 좀 부족한데 저희 집 남편은 MBTI가 극T이면서 경제관념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용돈도 월급하고 똑같아서 한번 올려주면 다시 낮출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돈이 부족해서 불편함도 겪어보고 사고 싶은 것을 못 사는 경험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중학생 평균 용돈을 알아보고 그 금액을 참고해서 조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참 극티스러운 말이지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평균 용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평균 용돈을 알아봤습니다. 이건 제 주변의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하나은행의 아이부자 앱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평균 용돈 패턴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용돈을 받는 주기는 8살에서 10살까지인 초등 저학년은 약 68%가 일주일 단위로, 중학생은 약 45%가 월 단위로 정기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왔어요.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이 받는 평균 용돈은 한 달에 21,707원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평균 용돈은 한 달에 51,186원이에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제 딸은 한 달에 32,000원을 받았으니 좀 적게 받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학원에서 저녁을 편의점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친구들 얼마나 맞는지에 따라서 한 달에 받는 돈이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보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올려줘야 하는 것도 감안해서 용돈 금액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용돈으로 쓸 범위로 정해야 할지, 저희 집 아이는 용돈을 얼마나 인상해 줬는지, 그리고 저희 집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경제관념이 철저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돈 주는 기준. 저는 의식주, 학습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옷이나 참고서, 학용품 등이죠. 그런데 의식주 학습에 포함되지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아이가 추가로 사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입을 바지가 있는데 더 예쁜 옷이 있어서 사고 싶은 경우,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는 거, 친구 만날 때 쓰는 돈이요. 이런 것들은 아이 용돈으로 사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놔도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애매한 경우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보강할 때 편의점에서 저녁을 먹게 되는 경우예요. 극티인 제 남편은 학원 보강하는 건 애가 학원 테스트를 잘 못 보거나 숙제를 못 해가는 건데 그런 걸 뭐 챙겨주냐고 말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에 다행이지 아이가 들었으면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이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학원 숙제는 어떨 때 보면 다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내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학원에서 보강하게 되면 용돈으로 해결하되, 보강을 너무 자주 하는 내신 기간 한 달은 편의점 간식비 50%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 집 예비 중2 용돈. 중2 올라가는 아이의 용돈을 정리해보면 한 달에 4만 원을 정기적으로 주고 내신 기간 한 달간은 간식비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른들에게 받는 용돈은 100% 저금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중 20%는 주고 80%만 저금하기로 했어요. 어른들께 받은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나와 남편의 경제관념 차이.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이 경제관념이 그렇게 철저하게 들었던 이유를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따로 용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주셨고 돈을 쓰면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남은 돈은 다시 가져가셨어요. 제가 어른이 돼서 스스로 돈을 벌기 전까지는 내 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돈 관리를 잘하진 못했어요.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번 돈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거. 얼마를 벌든 저축을 먼저 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날이 돌아오면 늘 신용카드 대금 맞기에 급급했어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20대 초반부터 혼자 살면서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거,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려면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던 거죠. 어떤 때는 쌀 한 줌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경험을 하니 돈을 더 지독하게 모으고 모은 돈을 불리려고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부모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낸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으더라고요. 우리는 자식이 커서 저처럼 신용카드 대금 맞기에 급급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제 남편처럼 온몸으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시행착오들은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느끼고 깨지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적절한 용돈을 통해 현명하게 지출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수맘이었습니다.